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또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반도체가 꽤 안 좋았는데 어떻게 잘 극복이 된 걸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4분기, 그러니까 2023년도 마지막 분기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우리나라의 최고 대장주고 또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제1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침체하고 있는 경기가 과연 회복이 될 것인가, 예. 회복되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실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요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실적, 우리가 흔히 실적하면 두 가지를 일단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얼마나 팔았느냐. 네. 그게 이제 높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매출이요, 왼쪽 거. 예, 이제 팔았느냐, 팔고 받은 돈을 매출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매출 규모가 이제 이 분기별로 보면 지난 2분기에 가장 마이너스가 됐다가 네. 3분기, 4분기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영업이익인데요. 저게 수익성,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하는 수익성 지표인데 예. 저 수익성 지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요것만 놓고 보면 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참으로 희망적인 반가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나타난 실적을 단순하게 전년 동기로 대비해 보면 영업이익이 6조 5,670억이 났습니다만 이게 2022년에 비해서 무려 84% 감소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아무래도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반도체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 계속 적자거든요. 예. 지금 4분기에도 또 적자입니다. 무려 2조 원 넘게 지금 적자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역을 들여다보면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메모리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좀 단가가 싼 건데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메모리거든요. 메모리를 전체로 보면 역시 4분기 적자예요. 예. 그런데 메모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D램 메모리가 있고 또 하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D램 하나만 놓고 딱 보면 아, 이게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뭐 그렇다면 여전히 어렵지만은 긴 터널에서 좀 빠져나오고 있는 조짐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도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분야는 올 1분기에 1월달, 2월달, 3월달 중에 낸드 프레시와 D램을 합한 메모리 부분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또 2분기에는 정말로 주력 산업인 이 비메모리, 이 비메모리라는 것은 주문형 생산을 하는 것인데 고도의 기술이고 단가가 세거든요. 예. 이 부분도 올 중반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는 반도체가 적자지만은 그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흑자 전환의 밝은 빛이 저 앞에 반짝반짝 보인다. 이렇게 종합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계속 적자지만 적자 폭을 줄였고 또 메모리 부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실적을 주도한 부문은 어디예요? 예, 삼성전자는 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복합 기업이에요. 우선 말씀 올린 이제 반도체가 우리의 가장 그 한국 경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인데 여전히 지금 적자고요. 또 하나 부분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가전 부분,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게 CE라고 해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예. 이 부분은 흑자긴 한데 이 부분은 그렇게 뭐 흑자 폭이 크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삼성이 이렇게 반도체 적자 속에서도 전체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최대 효자 효녀는 바로
모바일 폰이었다. 모바일 폰에서 무려 13조 정도의 지금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흑자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적자를 상쇄하고도 연간 전체적으로 6조 5,670억 원의 흑자를 이룰 수가 있었다. 난세에 가정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효자효녀라고 부르는데 예. 현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이 갤럭시 23 이제 올해 24가 나옵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이 접는 스마트폰 또 AI 스마트폰 하면서 상대적으로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을 제치고 수익성 면에서 좀 더 높은 도약을 한 것으로 그야말로 감사한 효자 효녀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24로 갈아타십니까? 아직 워낙 삼성 제품이 좋다 보니까요. 과거 5년 전 뭐 이런 모델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삼성전자 올해 실적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부분이 적자였는데 올해 중반을 지나면서 반도체가 흑자로 전환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소비 그러니까 가전 제품이라고 하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는 이미 흑자고 예. 또 스마트폰은 지금 흑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는 뭐 상당히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지 않겠는가. 매출도 작년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예. 이제 매출도 늘어나는 전체적으로 턴 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다만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시장의 우리 예측치를 흔히 컨센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올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2023년도 4분기에 굉장히 좋아서 흑자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시장 예상치보다는 흑자 폭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전망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의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소식 알아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일 양국의 관광객이 상호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오고 간 건데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 걸까요? 이제 코로나도 끝난 데다가 양국 관계 개선이 되고 또 가장 큰 요인은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히 가치가 추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일본으로 가는 게 가성비, 가격 대비 효능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입니다. 예. 거기다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여행객들에게도 좀 강력한 규율을 통제하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의 관광객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거의 뭐 최근에 외국 나가는 관광객들은 둘 중에 한 명은 일본이다. 많이 맞아요. 가대요. 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에 저는 최근에 일본을 못 갔습니다만은 일본 웬만한 관광지에 가면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린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일본 쪽에서도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는 코로나가 풀렸고 우리나라 통화도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 미국에 비해서는 약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가기보다는 한국이 편했고 특히 중국까지 가기 중국과 일본 관계 지금 그렇게 썩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으로 많이 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한국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물론 많아졌지만은 우리가 나가는 숫자의 3분의 1 정도다. 그러게요. 예, 이런 면에서 일본에 대해서 여행 적자, 그러니까 무역 적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 이런 것은 하나의 아쉬운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상호는 서로 제일 많이 가는 뭐 관광객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 가는 그러니까 인원이 일본에서 우리를 찾는 인원보다 3배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그래서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뭐 캠페인을 벌인다는데 제대로 뭐 잘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먼저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 게 옳은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하는 게 뭐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 중에 해외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한국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 실제 조사를 해보면 한국에 막상 가서 뭐 해야지 하는 여행 테마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많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적극적인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재밌게 지낼 걸 소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요새 재미를 추구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MZ 세대들이 그냥 단순히 지나다니는 것보다도 뭔가 예. something interest하고 something meaningful, 특히 쌈싱이 뭔가 했습니다. 쌈싱. 예, something 뭔가 재미있는 거. 예, 그런데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의미 있는 내가 역사의 현장을 돌아봤다든지 어떤 예. 문화의 저류를 관통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싶어하는 something useful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예. 그런 분야의 테마 관광 개발에 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1,100만 명을 찾았고 관광공사가 올해는 2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달성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그 한국의 위상, 예. 특히 K-팝이나 K-뮤직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직접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그 연결고리, 인센티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예. 사실 홍콩 같은 데서는 비행기 항공사에도 편도 공짜 이런 그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 올 때는 돈을 많이 내야죠. 예. 이런 그 가격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으로 대학, 기업 이런 데서도 외국인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이 관광 수입은요. 흔히 연계 없는 꿀뚝 없는 흑자 효자 산업입니다. 예. 공해가 하나도 없고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국내에서 무언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쓰는 그 족족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 수지 적자, 흑자로 연결이 된다. 그런 예. 면에서 경제의 보배 같은 이런 기회를 잘 좀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네. 언제 가실 거예요? 일본 방송 끝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